안녕하세요. 미소 냉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열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현재 이 냉매 선도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렸던 냉매 선도인데요. 이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냉동 기초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누르시면 냉동 기초 교육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냉매 선도 구성과 그려보기, 과열도가 냉동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과열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방법인 것 같은데, 증발기 출구에서 압축기 흡입 쪽 온도를 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증발기가 있다고 치고요. 입구에서 이렇게 열교환을 해서 출구로 나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압축기가 있다고 하면요. 네, 여기 이렇게 팽창 밸브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가문통도 설치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과열도 측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바로 증발기 출구에서 이 압축기로 들어가는 흡입 쪽 온도를 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온도 차를 이제 과열도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렇게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증발기 입구에서 증발기 출구 쪽 온도를 재가지고 이 온도차를 과열도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냉매 선도를 보고서 한번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열도라는 건 제가 저번에 냉매 선도를 얘기할 때 이 포화 증기선, 이 포화 증기선을 지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과열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냉매 선도에서 증발기는 이 부분에서 이 끝에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증발기 중간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증발기 출구에서 압축기로 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100% 증기가 된 상태에서 압축기 흡입까지의 온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보시면 사실 여기에서 증발기 후단이든 증발기 중간이든 100% 증기가 된 상태에서 결국 압축기 흡입까지 들어간 부분이 과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증발기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80% 액이라고 쳤을 때 그 밑에는 증발을 해서 60% 정도 액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한 30%로 액이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0%, 그 다음에 어느 순간 0% 액, 그러니까 100% 기체가 되는 순간이 증발기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빨간색 배관 부분에서 100% 증기가 됐다고 했을 때 사실 여기 압축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증발기 출구 쪽에서 압축기 흡입까지 그 온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압축기 흡입까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온도차가 실제로는 과열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열도를 어떻게 재야 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증발기 입구에서 출구 온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발기 출구에서 압축기 흡입까지는 배관을 보온재로 덮잖아요. 사실상 가면서 온도 변화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발기 입구에서 출구 온도차를 보더라도 과열도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냉매 선도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이기 때문에 압력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온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 안에서는 결국 온도가 일정합니다. 등온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잡열을 이용해서 열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발기 출구에서 이 변화된 온도와 이 증발기 입구 쪽 온도를 측정하면 과열도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과열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발기 같은 경우는 낮은 위치에 있으면 측정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막 6m, 8m 이렇게 높이 있는 증발기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측정을 하기에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옳기는 한데 측정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은 증발기 출구에서 압축기 흡입까지 온도를 재는 건데요. 뭐 사실 증발기 내부에서 100% 증기가 된 시점이 있잖아요. 사실 이 시점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출구에서부터 온도를 재버리면.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증발기 입구 쪽에 팽창 밸브가 달려 있어서 출구 쪽에서 가문통이 냉매 순환량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발기 출구 쪽에는 액이 조금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관이 있으면 이 감원통은 여기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 4시나 3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12시나 뭐 1시 부분 요런 데도 하긴 하는데 뭐 대부분이 요 두 군데를 많이 하십니다. 3시와 4시 부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액이 살짝 흐를 수도 있어요. 물론 밑에 오일이 좀 고이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출구에서부터 압축기 흡입까지 재면은 과열도가 측정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를 재나 뭐 여기에서부터 압축기 흡입까지 재나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세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크게 무시하셔도 시스템에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도 뭐 틀리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보다는 측정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네, 그 방법은 저압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저압과 압축기의 흡입 부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다시 한번 냉매 선도를 보시면 자, 실제 사이클은 사실 냉매 배관의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압이 뭐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간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증발기에서 압축기 흡입 부분도 보시면 등압입니다. 압력이 일정합니다. 압력이 일정한데 포화증기선을 지나는 순간 압력은 일정한데 온도는 변합니다. 자, 이 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게이지 압력이 3.2kg라고 했을 때요. 냉매 선도에서 보시면 자, 여기가 아닙니다. 얘는 절대 압력이기 때문에 게이지 압력은 이제 1kg를 더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마이너스 5도 정도가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냉매 슬라이더로 본 거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냉매 슬라이더를 보시면 3.2바는 냉매가 R22일 때 냉매 온도는 마이너스 5.03도씨입니다. 따라서 이 증발기에 현재 게이지 압력으로 저압이 3.2kg라고 했을 때 냉매 온도는 마이너스 5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압축기에 흡입 부분 온도를 쟀을 때 0도 정도가 나와주면 과열도가 5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냉매 슬라이더는 핸드폰으로 앱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저압만 보면 현재 저압에 따른 냉매 온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계 갖다가 압축기 흡입 쪽 온도를 재면 현재 흡입 쪽에 냉매 온도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 온도차를 측정을 하면 과열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굳이 뭐 증발기 쪽으로 가지 않으셔도 실외기 쪽에서 간편하게 과열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표면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압은 3.2kg 정도 되는 거고요. 현재 냉매는 넣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니폴드 게이지만 물려 있는 상태고요.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온도를 보시면 0.8에서 9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0.9에서 마이너스 5.03도를 빼면 5.9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과열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절대 아니고요. 이미 많이 쓰고도 계시고요. 특히 이제 D사에서 유명한 전자식 팽창 밸브 컨트롤러를 봐도 저압 압력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증발기 배출구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는데 이건 대부분 흡입 쪽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열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미 쓰는 방법입니다.